현무-6 미사일 성능 검증 성공. 세계 1위 열압력탄 위력 첫 공개. 극한의 오차 범위 기록. 대량 생산 돌입, 현무-6 날조라고 우기던 중국 정부 경악. 1일 있었던 제76주년 국군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현무-5였다. 현무-5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지만 압도적인 성능으로 괴물 미사일로도 불린다. 10톤에 가까운 탄두를 고도 1000km까지 상승시킨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낙하시켜 소행성 충돌과 유사한 전술핵급 위력을 만들어낸다. 지하 100m까지 관통 능력을 갖춰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항공기 투하용 벙커버스터 폭탄을 압도하는 세계 최고 위력의 벙커버스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현무-5는 K9 자주포,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명품 K방산 무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 1일 국군이날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현무-5는 구축. 18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이 얹어진 형태였다. 발사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향한 상태에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 개걸음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런 현무-5의 외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5, 18형과 흡사했다. 특히 발사 차량은 그동안 여러 차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의 열병식 때 나타난 화성-15, 18과 똑같은 구축, 18량이었다. 화성-15나 18이 발사관 없이 몸체를 드러낸 형태인 반면 현무-5는 원형의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점이 유일한 차이였다. 1일 오전 성남공항 국군이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나왔지만 막상 현무-5는 볼 수 없었다. 현무-5가 이날 서울 시내 행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보안 유지보다는 기동성의 제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 문제는 성남공항에서 외관이 다 공개됐고 미사일 본체가 발사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발사 차량의 길이가 20m가 넘고 무게도 좋기 1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무-5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남공항에서 나와 남태령 사당동을 거쳐 가장 가까운 동작대교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동작대교는 남단에서의 진입은 문제가 없지만 북단의 램프가 좁고 커브가 심해서 대형 장비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서울 시내로 들어온 K9이나 K2 같은 대형 기갑 장비들은 동작대교 대신 램프가 없는 한강대교를 건넜다. 하지만 크기, 즉 부피가 대형 트럭보다 훨씬 큰 현무-5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에 의한 유도와 주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빚어질 교통체증 및 이동속도의 제한까지 고려됐다고 한다. 대형 물체의 한강다리 통과에는 무게 제한도 있다. 서울시는 모든 한강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중량을 32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무게는 최대 50톤에 달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무-5의 무게는 최소 1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현무-5와 같은 대형 장거리 미사일의 이 같은 기동성 제한은 현재 북한군의 큰 약점이 되고 있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형 트럭에 싣고 다니다 필요시 발사하는 방식은 미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을 겨냥한 지상발사용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모두 사일로라고 불리는 지하 발사시설에 고정시켜 놓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사일로와 같은 미사일 발사시설도 있지만 특히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트럭에 탑재하는 이동용 미사일 위주로 개발했다. 포병, 용어로 진지변환. 즉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쏘기 위해서다. 그런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 18은 사정거리가 1만 km가 넘다 보니 미사일의 길이나 몸체 두께, 즉 부피가 우리 군의 현무-5보다 훨씬 크다. 도로가 넓고 잘 포장된 곳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원점은 대부분 평양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한미 양국군은 평상시 정찰위성과 첩보기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 즉 탈의 소재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유사시 타격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미국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기지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탈을 함경도의 깊은 산속 같은 외딴 곳에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텔과 같은 크기의 초대형 트럭들이 늘 도로를 질주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서의 대형 물체 이동은 곧바로 식별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유사시 핵탄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탄두의 소재는 모르지만 발사 차량, 텔의 소재는 추적이 용이하다. 우리 군이 미군의 첩보위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대 10개에 이르는 소형 정찰위성의 확보를 추진하는 것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대응체계, 삼축체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첫 선 보인 괴물 현무-5 사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이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앞서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이날 국군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검정색 양복에 자줏빛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사열대로 입장하며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악수로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고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윤 대통령은 열병을 통해 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적용된 무기 적용 체계를 확인하고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거수경례하며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이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F-15K 출격과 공중전력의 전술 기동, 특전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 강화, 육해공 합동 고공 강화 등으로 구성된 국토수호 결의 행사를 참관하고 합동 강화팀의 임무 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 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의 국가모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 3.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 유사시 대남 기습 타격에 투입될 북한군 특수작전부대의 훈련 장면에서 녹슬고 금이간 RPG-7 휴대용 로켓포가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역군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했다며 관련 사진 34장을 무더기로 공개했다. 뉴스핌이 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RPG-7의 경우 금속 부분이 새까맣게 녹슬고 목재 부품은 균열이 크게 난 모습이 드러났다. 곳곳이 찌그러들거나 휘어진 장면도 포착됐다. 김정은의 부대 방문은 국군의 날 76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강력 경고한 데 따라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김정은과 적 지휘부를 괴멸시킬 지하 100m 타격 능력의 벙커버스터인 우리 군의 현무-5 탄도미사일 전격 공개에 자극받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이런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진정 더욱 굳건한 것이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의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 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진단이 나온다.